자, 짤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획했던 최근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2020년, 21년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등장하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출문제집에 없는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없는 질문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미리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어렵기 때문에 뭐 저런 게 나오겠어 하면서 그냥 짤특강을 중도에 그 수강을 바로 이제 취소한 분 내지 중단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게 되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남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을 알아야만 남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짤특강을 오늘 이제 그 최신 기출 특강으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하겠는데,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바로 그 많은 참조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올해 2차 8월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찍기 특강,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도 아는 그런 지문이 맞겠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문들로 구성해서 찍기 특강 시간을 6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바로 참여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무리 시간으로 국가적 법익의 직무유기죄인데, 이건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기본 강의 때도 강의를 듣겠지만 좀 그래도 기출문제로 자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합니다. 이건 당연히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죠. 그런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이게 키워드예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면 이 경우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느냐? 가장 쉬운 걸로 접근하면요,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를 말하는 거야. 직무의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를 말하기 때문에 일단 직무집행이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이 비록 불성실하거나 절차에 위반되거나 또는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일단은 직무를 수행했으니까,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의 일반적 직무 관한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일단 직무를 수행했으니까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이건 기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생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왜? 위법하더라도 일단 직무를 수행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판례를 보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분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 경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장의 무단 이탈이라든지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는데 직무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여기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뭐 최근에 우리 기술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상적 충분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만 갖고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살을 붙여본다면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했지만 그 내용이 위법하다든지 또는 직무를 수행했지만 불성실한 직무 집행이라든지 또는 절차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자, 29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범죄, 뭐 최근에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핫한 범죄가 직권남용죄죠.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바로 뭐 최근에 굉장히 그 대법원 판례에서 형성이 됐고, 지금도 여러분이 뉴스들 보시면 지금도 직권남용죄 문제 때문에 지금도 뭐 정치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한마디로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김학의 불법 출금 뭐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에 일대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검장이 서울 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직권남용죄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직권남용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등장했던 직권남용죄 판례들을 중심으로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중에 하나. 자,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 한마디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라는 경우,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른바 해설을 보시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직권의 행사에 가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중요한 거 항상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됩니다. 사항에 관해서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위행이라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비교해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죄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판례가 많죠.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바로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른바 바로 실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여기 키워드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불법행위와 구별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기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실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고 직권남용과 구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기출로 등장했던 판례들이고, 직권남용죄를 여러분이 꼭 조심하시기 바라요. 직권남용죄가 최근에 계속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직권남용죄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직권남용죄 판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결론만이 아니고 이런 판결 요지들을 꼭 읽어봐가지고, 왜? 이걸 꼭 장난친다니까. 이 판결 요지를 꼭 읽어보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짤특강 시간으로 최근의 기출 지문 중에 조금 시중에서 기출문제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출이 아닌 그런 기출 지문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건 이제 내년 대비반이 아니고 8월달 시험 대비반을 위한 강의였는데,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6월경 이후로, 이제 시험이 8월이니까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찍기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마무리 찍기특강을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확인하는,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구성으로 이른바 해설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2차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해설 필요 없이 이런 지문만 소개하고
맞고 틀리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면서 OX를 체크해보는 마지막 찍기 특강을 바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2차 대비를 위해서 그 동영 모의고사를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바로 시험 놔두고 한 2개월 전에 동영 모의고사를 강의를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한 그 12회 정도, 10회 내지 12회 정도, 20문제니까 뭐 200 내지 240문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이제 실제 시험처럼 바로 1, 2, 3, 4로 이렇게 지문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 강의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 특강, 최근 한 2개년 정도의 최신 판례 특강을 여러분에게 한번 준비해 가지고 뭐 수요가 있다면 제가 이제 실강을 할 때는 항상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강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그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뭐 이걸 수강을 안 하시면은 괜히 제가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 이제 그 우리 사이트에 띄워보고 수강 인원이 좀 되면은 동영 모의고사하고 최신 판례 특강을 시험 직전 한 2개월 전부터 시작을 한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혹시 이제 사이트에 올라오면, 카페에 올라오면 수강 여부를 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된 자료로 준비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강 인원이 너무 적으면 이제 강의를 할 수 없고, 수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은 동영 2021년 8월 2차 대비 동영 모의고사 및 최신 판례 특강을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수강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 볼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짤특강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